1950년대 부산항,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남편을 따라 바다를 건너온 일본인 아내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 그들의 선택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사랑은 국경과 역사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를 살아낸 일본인 며느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다나카 요시코 할머니, 올해 92살입니다. 1953년 24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그녀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남편은 일본 유학 중 만난 한국인 청년으로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요시코 할머니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한국 행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해탄을 건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일본말 억양 때문에 바가지를 쓰기 일쑤였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한국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까지 꼬박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사토 미치코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1958년 한국으로 시집온 그녀는 전쟁고아 출신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도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사랑에 빠졌죠. 남편은 한국에 돌아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꿈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생계를 위해 그녀가 나서야 했습니다. 일본어 과외를 하며 가게를 꾸려나갔던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인 엄마 때문에 놀림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대구에 사는 야마모토 케이코 할머니는 1961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의사였던 남편을 따라온 그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 편견까지 막아주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병원 환자들 중 일부는 일본인 며느리가 있다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병원 일을 돕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새 할머니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들이 겪은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부산항, 일본인 신부들이 하나둘 조선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낯선 땅으로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코 할머니는 22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고 회상합니다. 남편을 만난 건 도쿄의 작은 식당에서였고 사랑에 빠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냉랭한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석 달 동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일본말을 쓰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한국어를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죠. 외놈의 며느리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하루미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1교포 2세와 결혼했거든요. 남편의 고향인 경상도 시골 마을로 이주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순수 일본인이 이 작은 마을에 산다는 것 자체가 화제거리였던 거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녀를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쓰고 고추장을 만드는 법을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배웠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고춧가루에 손이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고 가족이었으니까요. 미치코 할머니는 서울에 정착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일본어로 말을 걸며 시험하듯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 제사를 지내는 것도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국제결혼 가정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은 강했고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놀림받는 일도 잦았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은 더욱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시코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시절이었다고요. 인내와 희생,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현해탄을 건넌 그 사랑은 이제 70년의 세월을 견뎌낸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겪은 더 깊은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일본인 며느리들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 왕래가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고향 방문의 기회가 생겼죠. 20회 만에 일본 땅을 밟은 요시코 할머니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이미 낯선 곳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 취급을 받고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자신이 서러웠죠. 그럼에도 며느리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헌신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치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려주며 아이들을 키웠던 것이죠. 덕분에 자녀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루미 할머니의 아들은 훗날 한일 무역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일본어와 문화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 사회도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편견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이웃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이름 대신 한국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며 살아왔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절반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태어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손주들에게만큼은 일본 동요를 불러주고 일본 음식을 만들어주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국적인 모습을 신기해하며 일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할머니들은 말합니다. 1990년대 후반 한류붐이 일면서 한일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일본인 며느리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낼 용기를 얻게 되었죠. 2000년대 들어 일부 할머니들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 하나로 바다를 건넜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할머니들은 침묵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묻어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일본인이라고 말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요시코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지만 편견은 그보다 더 높은 벽이라고.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가족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70년을 한국 땅에서 살아온 일본인 며느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사랑의 힘과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해탄을 건넌 사랑 그 무게와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녀들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주들을 안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이제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요시코 할머니의 손주들은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코 할머니는 매년 고향 나가사키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곳은 언제나 한국. 이곳이 진짜 집입니다. 그녀들이 겪은 차별과 편견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일본인으로 살았고 그 다음엔 한국인이 되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간다고 조용히 웃으십니다. 요시코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두 나라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후쿠오카 바닷가와 부산 해운대입니다. 두 장의 사진 속 바다는 같은 현해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그녀를 갈라놓았던 그 바다입니다. 하루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겪은 어려움을 듣던 손주가 묻습니다. 그럼 후회하시냐고,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새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만나 차를 마십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의 언어입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의 어머니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역사이고 전쟁과 평화의 기록이며 무엇보다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코 할머니의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줘서, 함께 살아줘서,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요시코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코 할머니는 최근 일본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1동포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 다른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서로의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교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오해도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더욱 소중합니다. 그녀들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희망의 증거입니다. 미치코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랑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고,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요시코 할머니는 덧붙입니다.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두려워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코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것이 또 인생의 묘미라고 합니다. 현해탄을 건넌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장벽이 아닙니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이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새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들의 손주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입니다. 현해탄을 건넌 사랑. 그것은 한 시대를 살아낸 용감한 여성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란 무엇인지, 국경을 넘어선 인간애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오늘도 부산 앞바다에는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 파도 속에 70년 전 젊은 신부들의 꿈이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